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지금 들고 온 책은 표지가 이쁘죠? 제목도 멋지네요. 제철 행복 김신지 에세이. 부제는 가장 알맞은 시절에 건네는 24번의 다정한 안부. 인플루엔셜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다양한 절기가 있죠. 제철에 맞는 멋진 글, 멋진 풍경, 음식 소개 등등 계절에 어울리는 계절 소개, 절기 소개 글이 참 이쁘고 멋지답니다. 제가 그 중에 조금만 읽어볼게요. 대설 12월 7일 무렵. 네, 7일 지났죠.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읽어볼게요. 큰 눈이 내려 보리를 포근하게 덮어주는 겨울날. 대설 클대 눈설. 눈은 보리의 이불, 우리의 오랜 기쁨. 대설엔 눈사람 순례가 제철. 밤새 눈이 소복이 내린 마을. 카메라가 눈 쌓인 대나무 숲과 까치 둥지와 담벼락과 장독대를 차례차례 비춘다. 처마 밑에 매달린 고드름에선 물이 똑똑 떨어지는 가운데 빨간 조끼 차림의 할머니가 쌀이 빗자루를 들고 나와 골목길에 눈을 쓴다. 그 위로 눈송이처럼 한 줄 한 줄 내려오는 시. 사박사박 장독에도 지붕에도 대나무에도 걸어가는 내 머리 위에도 잘 살았다, 잘 견뎠다. 사박사박. 윤금순 눈. 잘 견뎠죠? 잘 견뎠으니까 이렇게 눈도 쓸고 살죠. 전남 곡성의 시골 마을에서 시 쓰며 살아가는 할머니들을 그린 다큐멘터리 시인 할매의 시작 장면이다. 한글 이름 석자 제 손으로 적는 게 소원이었던 할머니들은 모진 세월을 다 견뎌내고 나서야 글을 배웠다. 관공서 서류에 또박또박 이름을 적게 되었을 때, 버스 옆구리에 적힌 행선지를 읽을 수 있게 됐을 때, 달력 뒷면에 문득 떠오른 기억을 적었더니 그것이 시라는 답을 들었을 때 할머니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거기까지 생각이 이르면 화면 속에서 내리는 눈이 지난 세월에 대한 하염없는 대답 같다. 잘 살았다. 잘 견뎠다. 사박사박. 다큐멘터리를 본 지 몇 해가 흘렀지만 지금도 겨울이 오고 첫눈이 내릴 때면 떨어지는 눈송이에 금순 할머니의 시가 겹친다. 첫눈이 한 해 동안 고생한 우리의 머리를 쓸어주는 손길이라 생각하면 올해도 잘 살았다. 잘 견뎠으니까 이렇게 눈도 보고 산다. 말해주는 미더운 격려라고 생각하면 옆구리로 고개를 들이미는 강아지처럼 저 커다란 눈의 손길 아래 몸을 내맡기고 싶어지는 것이다. 소설 뒤에 찾아오는 대설은 말 그대로 큰 눈이 내리는 절기. 우리나라의 경우 대설보다 늦은 1월에 눈이 많이 오는 편이고 지구온난화로 눈을 보기 힘든 해도 있지만 오늘은 절기상 대설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어김없이 눈을 약속받는 기분이다. 물론 첫눈이 시간을 정해두고 찾아오진 않는다. 어느 해에는 11월 초중순에 이르게 오기도 하고 어느 해에는 대설을 한참 지나서 내리기도 한다. 1973년부터 지금까지 첫눈이 가장 빨리 내린 날은 1981년 10월 23일이었고 가장 늦게 내린 날은 1984년 12월 16일이었다고 한다.
첫눈이란 모름지기 언제 올지 몰라 더 기다리게 되는 존재. 눈 온다. 하늘에서 나풀나풀 떨어지기 시작한 눈송이를 발견한 순간 우리는 온다고 말한다. 눈 내린다. 눈이다 하는 말보다 더 자주 와야 할 이가 드디어 오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른 채로 기다린 사람처럼 첫눈 앞에서 신랑이 아닌 신랑이를 하게 되는 순간도 좋다. 난 쌓여야만 첫눈이야. 그런 게 어딨어. 내린 걸 봤으면 첫눈이지. 첫눈다운 첫눈의 기준이 제각각 달라서 매년 이런 대화를 반복한다는 게 사무실이나 카페에서 방금까지 4분기 실적이 어떻고 요즘 금리가 어떻고 하는 얘기를 나누던 어른들을 갑자기 천진하게 만들고 마는 대화. 물론 첫눈에도 공식은 있다. 서울의 첫눈은 종로구 송월동에 위치한 서울 기상관측소에서 겨울 들어 처음으로 눈으로 본 눈의 눈이 관측되어야 공식 기록되고 발표된다. 한 해의 첫눈을 목격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진 사람의 어깨는 얼마나 무거울까? 찾아보니 서울 기상관측소에서는 낮엔 2명, 밤엔 1명으로 이루어진 기상관측 요원들이 365일 눈으로 기상 정보를 살펴 첫 서리, 첫 얼음, 첫 눈, 벚꽃 개화 시기 등을 확정해 발표한다고 한다. 계절의 문지기처럼 서 있는 관측자들이 있으니 마음 놓고 잠들어도 될 것 같은 기분.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창가에 번진 희부연 빛을 느끼고 눈 왔구나 하며 기쁘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대설과 관련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속담은 눈은 보리의 이불이라는 말. 가을에 심은 보리는 언 땅에서 겨울을 나는데 눈이 보리밭을 돛합게 덮어주면 보온 효과가 생겨서 보리가 냉해를 입지 않고 잘 자라기에 생긴 말이다. 예로부터 대설에 눈이 많이 내리면 이듬해 풍년이 든다고 믿었던 것도 이 무렵 오는 눈을 상서로운 눈이라는 뜻의 서설로 불렀던 것도 그래서다.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부터 시작해 의인화를 남달리 좋아했던 조상들은 이런 속담을 주고받으며 마주 웃기도 했을까? 겨울에 언 땅 아래서 눈을 이불처럼 덮고 누운 보리를 떠올리면 귀여움을 감출 수가 없다. 눈이 많이 내린 해에는 몸을 묵직하게 누르는 솜 이불을 덮은 것 같고 눈이 드문 해에는 올해는 이불이 좀 얇네 싶겠지. 눈이 내리긴 했지만 금세 해가 나서 다 녹아버린 날에는 뭐야 이불 구경만 했네 싶기도 할까. 보리의 입장에서는 그에 내리는 눈이 새로 장만한 겨울 이불 같을 거다. 이 무렵 우리가 겨울 이불을 게시하고 난 폭삭폭삭 가벼운 이불이 좋아. 난 극세사 이불 하며 두런두런 이불 취향을 나누듯이 이불을 덮으면 우리는 꿈을 꾸는데 눈을 덮은 보리의 꿈은 매번 봄이었으려나. 혹독한 겨울을 나는 자연의 많은 것들에게 눈이 이불 역할을 한다는 건 절기와 계절을 들여다보면서 새삼 알게 된 사실이다. 맨몸으로 겨울을 나는 산천의 애벌레들도 낙엽 위 따뜻한 눈 이불 덕분에 겨울 동안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 눈은 겨울에 언 땅 아래에서 봄을 기다리는 씨앗들이 얼어 죽지 않도록 보온 효과를 준다. 기온이 오른 날 쌓인 눈이 햇볕에 녹으면 겨우내 목말랐을 씨앗들에게 말 그대로 생명수가 되어주기도 한다.
한반도의 겨울철은 건조하고 강수량이 적어 옛날엔 식수조차 부족할 정도였는데 눈이 내려 사람은 물론 수분을 필요로 하는 동식물에게 생명수가 되어 주었으니 서설로 불릴 수밖에. 눈이 오지 않으면 겨울 가뭄의 피해가 심각해지는데 보리, 양파, 마늘처럼 땅속에서 겨울을 나는 작물에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물이 부족해져 봄 농사에도 치명적이기 때문이라고. 그러니 얼어붙을 도로와 질퍽해질 골목길 걱정에 눈이 반갑지 않을 때마다 보리를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 아, 또 눈이야? 싶을 때면 재빨리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보리는 따뜻하겠네 하고. 어렸을 적 학교에서 처음으로 눈 결정에 대해 배웠을 때가 생각난다. 바깥으로 나가 직접 살펴보자는 선생님 말에 우르르 눈 쌓인 화단에 다가가 돋보기를 가져다 댔을 때 조그만 얼음 알갱이 속에 꽃이 들어있어서 얼마나 놀랐는지. 그날 눈길을 밟아 집에 돌아오는 길은 느리고 조심스러웠다. 꽃잎을 다 바스러뜨리며 걷는 듯해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오면 반가워 소리치던 것을 어른이 되었다고 갑자기 싫어할 수야 없는 것이다. 나의 바람 중 하나는 언제까지라도 눈을 반가워하는 사람이고 싶다는 것. 500번째 보는 눈 앞에서도 여전히 낡지 않은 기쁨을 느끼면 좋겠다.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 눈사람을 만들려고 장갑을 끼는 할머니이고 싶다. 함께 있는 이가 뜨악한 얼굴로 눈사람? 하고 되묻는다 해도 목마르니 물 찾는다는 표정으로 눈 내렸으니까 눈사람 만들어야지. 답해야지. 그건 한방눈 내리는 날마다 달려나가던 어린 시절부터 쭉 이어온 숙제. 어른이 되어 더 이상 하지 않게 된 일이 많지만 그런 숙제 하나쯤은 내내 지키고 살아도 좋지 않을까? 재작년 겨울까지는 침실 옆에 작은 테라스가 딸린 집에 살았다. 눈이 오는 날이면 현관문을 나서지 않아도 사시문만 열고 나가서 데크에 내린 눈으로 눈사람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았다. 잠옷 차림으로 쪼그려 앉아 주방에서 가져온 까만 콩으로 눈도 만들어주고 화분에 말라버린 나뭇가지를 꺾어 웃는 입도 만들어주고 테라스로 넘어온 낙엽 하나 모자처럼 얹어주면 어엿한 눈사람이 됐던 기억. 그치지 않는 눈을 보며 유리창 안쪽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다가 손에 든 게 와인이 되고 집에 남은 위스키가 되고 하던 밤. 눈 내린 이튿날 바깥 세상은 눈사람 전시장이 따로 없다. 이런 날의 숙제는 이미 정해져 있다. 우리 동네 눈사람 순례에 나서기. 사람 따라 손재주 따라 모양도 제각각. 같은 눈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신기하게 여겨진다. 카페 창틀엔 커피콩을 눈으로 붙인 눈사람이 나란히 앉아있고 고전적으로 당근을 코로 삼은 커다란 눈사람도 나뭇잎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눈사람도 보인다. 하나하나 감상하며 걷다 보면 눈사람이 말없이 말해주어서 좋다. 이 골목길에 이 산책로에 하얗고 동그란 마음을 가진 이웃이 함께 살고 있다고. 이걸 만든 이는 어제 나와 같은 마을버스를 타고 피곤한 얼굴로 손잡이에 기대 서 있거나 편의점 문 앞에서 서로를 스친 사람일 수도 있을 것이다. 고단했던 그이도 아마 눈사람을 만드는 동안에는 어린 얼굴로 돌아갔겠지. 보지 못한 장면을 상상하며 하얀 입김이 사라질 때까지 동네를 걷는다. 눈 오면 뭐 할 거야? 대설은 서로 그런 계획을 묻기에 좋은 계절. 그 질문엔 눈 내리는 날 이왕이면 너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어느 겨울엔 눈이 오기 시작했을 때 바로 버스를 잡아 타고 종묘에 간 적이 있다. 천천히 종묘를 한 바퀴 돌고 창경궁에도 갔다. 소나무 위로 기와 위로 내려앉은 눈을 보며 걷는데 오늘 반드시 와야 할 곳에 제대로 찾아온 것 같아 기뻤던 기억이 난다. 그날 생각했다. 눈 오네? 거기 가야겠다. 하고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장소를 하나쯤 품고 살아가고 싶다고. 눈이 내리면 목적지가 생기는 사람. 그 사람은 눈 내리는 날 높은 확률로 행복해지는 사람일 것이다. 눈이 내리지 않는다면 눈을 만나러 가는 것도 특별한 여행이 된다. 나 역시 겨울마다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숲속에 서 있고 싶다고 생각한다. 아직 한 번도 만나지 못한 행운. 소담하게 지어진 한옥 숙소에서 내리는 눈을 하염없이 바라보고도 싶다. 도시에 살면서 잃어버린 채 사는 감각 중 하나는 눈 내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인데 두꺼운 털옷을 입고 툇말 위에 앉아 있으면 마당에 장독대에 대나무 숲에 사락사락 눈 내리는 소리가 들리겠지. 친구들과 근처 맥주집에 앉아서 술을 마시는 동안에도 눈은 계속 내렸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조합은 다음과 같다. 눈, 해산물, 문화, 맥주, 친구. 이 중에서 2개만 동그라미를 칠 수 있어도 대단한 행운인데 몇 년 전 홋카이도 오타루에 갔을 때 나는 5개에다 모두 동그라미를 칠 수 있었다. 그날은 4개까지 가능했다. 새벽까지 눈에 2번 동그라미를 칠 만큼 많은 눈이 내렸고 서울의 교통은 마비됐다. 결국 나는 홍대 앞에서 폭설에 고립되는 행운을 맞은 것이다. 김현수의 지지 않는다는 말 70쪽. 겨울과 눈 하면 나는 어김없이 이 문장을 떠올린다. 내가 좋아하는 5가지의 조합을 자꾸 고쳐 써보기도 하고 몇 개의 동그라미를 칠 수 있나 상상하기도 하면서 눈 내리는 날 하고 싶은 일을 떠올려 보는 것이다. 가장 최근의 업데이트는 이렇다. 눈, 눈사람, 꼬치집, 생맥주, 강. 다음번 눈 내리는 날이 오면 반가워하며 창밖을 내다보다가 이내 장갑을 끼고 나가서 눈사람을 만들어야지. 내일 이 길을 지나갈 누군가를 반드시 웃게 만들 눈사람을 손도 발도 꽁꽁 시려올 무렵엔 동네 단골 꼬치집에 가서 늘 먹던 꼬치 세트에 생맥주 2잔을 시킬 것이다. 물론 나의 오랜 술친구 강과 함께 창 너머 그치지 않고 내리는 눈을 보며 금순 할머니의 시를 들려주어야지. 겨울이 오기까지 너도 나도 참 잘 살았다고. 그런 밤엔 5개에다 모두 동그라미를 칠 수 있겠지? 이보다 완벽한 눈맞이 계획은 없겠다. 재밌죠? 네, 이 다음에 나오는 동지. 동지 읽는 순간 팥죽이 먹고 싶네요. 재밌죠? 김현수의 지지 않는다는 말 읽어봐야겠어요. 특히 70쪽부터. 네, 여러분도 겨울 눈 하면 생각나는 5가지 조합. 좋아하는 거 5가지 한번 떠올려보고 써보면 좋겠네요. 참 예쁘고 재밌는 글이었죠. 대서를 읽어드렸고 다른 절기, 그 절기에 맞는 어떤 행복들이 있는지 작가가 말하는 행복 읽어보시면서 함께 행복도 느끼시고 여러분의 또 절기에 얽힌 추억도 또 떠올리시면서 또 행복을 잠시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 제철 행복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좋은 책 소개해주는 여자
홍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